2024년 2월 9일 다른 어느 날처럼 체육관에 다녀와서 유튜브 사진들을 훑어보다가 갑자기 내 머릿속에 있던 대로 나는 월말까지 10kg을 줄여야 했다. 내 남은 20일 동안 10kg입니다. 이제 내가 너에게 약간의 배경을 설명해 줄게. 지난 8개월 동안 내 몸무게는 약 77에서 80kg 정도였는데 한동안 몸무게를 75kg까지 줄이려고 노력했는데 네가 체중을 줄였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다른 모든 것이 좋아지기 시작했다. 건강의 관점에서 보면 대체로 그렇겠지만 나는 단 것을 좋아하고 빵집과 다른 모든 것을 좋아하기 때문에 상당히 큰 도전이다. 그리고 나는 음식을 좋아해. 그래서 나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무언가를 먹는 경향이 있는데 슬플 때는 주로 그것을 위로의 음식으로 먹는다. 나는 행복할 때 음식으로 축하하고 싶다. 식탁에 있을 때 나는 조금 먹고 싶었고 나는 그것부터 시작했다. 하지만 내 뇌는 나를 속여서 다시 시도해봐. 그게 더 건강하니까 내가 다른 몫을 주겠지 등의 말을 했다. 내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내 몸이 필요로 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음식을 소비한다는 것이다. 심지어 77세나 78세에서 75세로 올라가는 것조차 나에게는 매우 큰 도전이다. 나는 지금까지 그것을 이루지 못했다. 내 말은 그것이 실제로 시작될 때까지 말이다. 다른 하나는 제가 지난 3, 4년 동안 제 바이탈리티를 추적해온 스마트 시계와 스마트 체중계라는 것을 여러분께 알려드릴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날의 기술은 이 모든 것들을 추적하는 것을 훨씬 더 쉽게 한다. 그렇게 많이 할 필요는 없어요. 그냥 무대 뒤에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래서 저는 제가 어디에서 시작했는지 알 수 있는 기준선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난 3년 동안 나는 2번이나 금식을 시도했다. 나는 2번 다 성공했지만 첫날은 스트레스가 많았다. 그래서 나는 몸이 경험하는 것, 정상적인 감각이 무엇인지,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대충 알고 있었다. 하지만 어쨌든 나에게는 2가지 출발점이 있다. 내 머릿속에. 이것은 나의 2가지 사실이다. 첫째, 나는 내가 음식 섭취량을 줄이고 내 표준 활동을 계속하거나 활동을 늘리면 지방이 줄어들고 체중이 줄어든다는 것을 안다. 그래서 이것은 매우 대략적인 느낌입니다. 제 출발점이죠. 다른 하나는 내 마음 깊은 곳에 조금 깊다. 만약 내가 남은 20일 동안 계획대로 그렇게 많은 체중을 감량하는 것을 상상할 수 있다면 나는 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만약 내가 믿는다면 그리고 믿어서 해낸다면 나는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이다. 만약 실현 가능하다면 나는 그렇게 할 것이라고 믿는다. 이것은 나의 2가지 출발점이다. 게다가 작년에 내 건강은 최고가 아니었다. 근육을 몇 번 다쳤기 때문에 나는 허리 아랫부분의 통증과 싸우고 있었다. 너는 내 무릎을 좋아하지 않는다. 계단을 오르내리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나는 물리치료를 받고 있다. 매일 산책을 하라는 권유를 받고 있다. 나는 그렇게 하고 있다. 그래서 1월부터는 매일 5일에서 6일을 걷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에 가면 그래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나 라고 말하죠. 그리고 나서 나는 주위에 떠다니는 음식이 있는지 살펴보고 먼저 조금 먹고 그 다음에 조금 더 먹을 것이다. 그러니까 알다시피 이것은 무게의 측면을 약간 부정하는 것입니다. 나는 내 가족이나 누구나 동료나 어떤 것도 말하지 않았다. 나는 지금 이 거대하고 대담한 목표에 전념하고 있다. 또는 네가 그것을 뭐라고 부르든 간에 그것은 나에게는 내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나의 약속이기 때문이다. 이것은 나의 신성불가침의 신뢰이며 나는 어기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내가 너를 이 아름다운 여정에 데려다 줄게. 나는 네가 내가 어디로 가는지 알고 있다는 것을 알지만
솔직히 나는 모퉁이에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내가 어떤 우여곡절을 겪었는지 모른다. 주목해 주십시오. 좋아, 얘들아. 이제 정말 재밌어. 이것은 내가 녹음하기 전에 생각한 것이다. 내 계획의 일부분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나는 너에게 이 질문을 던질 것이다. 이 팀의 두 사람처럼요. 하나는 나의 몸, 나의 자연스러운 몸, 다른 하나는 나의 생각이다. 이것은 마치 내가 코치와 운동선수의 비유를 사용하도록 하자. 그래서 운동선수는 몸이고 코치는 나의 생각이다. 그래서 처음 시작할 때 저는 지금이 쉽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이미 그 여정을 겪었고 이제 끝났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처음 시작할 때 코치와 선수들 사이 또는 이 세상에서 제가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와 제 몸이 하고 있는 일 사이에는 많은 괴리가 있었습니다. 선거진도 이제 전이 새로운 팀과도 같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여정을 통해서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확실히 느끼는 것은 여정이 진행될수록 생각과 신체 또는 선수와 코치가 이해의 측면에서 점점 더 가까워지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나는 마지막에 그들이 같은 페이지에 있다고 생각한다. 그들은 거의 한 사람처럼 행동한다. 이것은 매우 흥미로운 관찰이다. 나는 단지 너와 함께 그것을 나누고 싶다. 여와, 그래서 여정이 이제 되었습니다. 아드레날린이 급증하면서 하루에 한 번 먹겠습니다. 나는 어디선가 시작해야 했고 그것은 평범하게 느껴졌다. 그래서 나는 하루에 한 번 먹는다. 나는 이것에 대해 매우 자율적이다. 그래서 나는 저녁을 일찍 먹는데 그때 먹은 음식의 양이 많지 않았다. 하지만 저녁 식사 때 이렇게 많은 음식을 먹는 것에 익숙해지기 시작하면 그 정도만 줄었을 뿐인데 앞으로 24시간 동안 내 삶을 유지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내가 먹는 것 같은 것은 정말 좋다. 돌이켜보면은 그것은 아마 시작하기에 가장 적합한 방법이 아닐 것이다. 하지만 너도 알다시피 그래서 그들은 뒷북이 대단한 것이라고 말한다. 초기 단계는 내가 매일 음식을 줄이는 것인데 그것은 나의 칼로리 섭취량을 감소시킬 것이다. 이제 동시에 나는 내가 정말 운동을 많이 한다는 것을 너한테 알려야 한다. 그래서 저는 가장 먼저 시작하고 싶었습니다. 이것이 내가 시작하고 이것이 내가 끝나는 곳이라고 상상해 보세요. 그때 제가 말씀드린 이 단계는 이렇습니다. 심지어 그거 특별한 단계, 맨 처음 단계에서는 아침에 운동을 하고 헬스장에 늦게 갈 것 같았다. 이 단계에서 나는 하루에 2번 산책을 하기 시작했다. 그래서 저는 아침에는 오전 전 9km 1시간 정도 걷고 저녁에는 40분 정도 걷고 나면 여전히 체육관에 가는 것과 같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체육관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너도 알다시피 미친 듯이 분주하거나 그런 것들은 없다. 하지만 가벼운 것은 주로 스트레칭과 약간의 무게와 약간의 경량이지만 내 기동성입니다. 이번에는 무릎 부상과 등 부상의 회복 단계를 밟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그래서 이 모든 것의 일부입니다. 그래서 나는 체육관에 가서 운동을 해야 한다. 그래서 운동은 계속되었지만 나의 음식 섭취량은 줄어들기 시작했다. 그래서 제가 할 일은 다음날 제가 밥을 먹거나 앉아서 먹을 때입니다. 그래서 오늘 내 마지막 날 저녁 식사가 이렇게 많으면 이렇게 많아지고 또 이렇게 많아질 거야. 그래서 나는 분명히 내 음식 섭취량을 줄였고 하루 중 아무 때나 아무것도 먹지 않았다. 내가 언급했듯이 나는 하루에 한 번만 먹기 때문에 이것은 좋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내가 모든 것을 먹었다는 것이다. 그래서 식탁에 6가지 음식이 있다고 가정하면 나는 모든 것을 조금씩 먹을 것이다. 나는 내가 이것저것 또는 탄수화물을 먹어야 할지 아니면 좀 유지해야 할지 선택하지 않았다. 네, 저는 탄수화물을 멀리합니다. 왜냐하면 유형이나 무의식적으로 단당류를 멀리하자. 하지만 휴식,
나는 체중계에 매일매일을 볼 수 있도록 모든 것을 먹는다. 제 몸무게는 매일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것은 매우 선형입니다. 78 썬댐 78, 77 6, 77, 76 2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매우 기쁩니다. 네, 우리는 올바른 궤도에 있고 이륙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소년, 제가 틀렸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 일이 아주 흥미롭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난투극에 접어들었습니다. 여러분은 이런 감정, 정신, 신체, 생체, 생물 모든 것이 한데 모여 싸움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흥미롭습니다. 커피 한 잔을 가져가세요. 네, 케이크 한 조각을 가져가세요. 길어질 수 있으니까요. 그래, 말장난의 의미는 없어. 그래, 우리 좀 더 깊이 연구하자. 그래서 이 두 번째 단계는 지금 제가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제 음식의 양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즉 2월 10일에서 14일 혹은 10일에서 21일 거의 21일 그래서 그 시절에는 제 분량이 지금 줄어들고 있습니다. 분량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과거에 그랬던 것처럼 그러고 나서 말이죠. 지금 나는 여기에 있다. 나는 여기에 있다. 그러니까 정말 기억하세요. 매일 한 번씩 제 몫이 줄어든다는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 끝자락에서는 식탁에 있는 모든 것을 먹습니다. 그냥 제 몫이 줄어듭니다. 이것을 기억하는 것은 너에게 매우 중요하다. 그래서 제가 지난 연구에서 배운 또 다른 사실은 제가 점점 더 진지해짐에 따라 이 모든 것들이 지금 저에게 다가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우리가 그 일의 가장 깊은 곳에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나는 규칙적인 수면 패턴을 가져야 한다. 왜냐하면 잠은 단지 잠이 아니라 당신이 통제할 수 없는 잠의 지속시간 동안 깊은 수면을 치료할 수 있기 때문이다. 어떤 식으로든 그것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규칙성이다. 그래서 저는 규칙적으로 변했고 제가 할 수 있는 한 치료를 하고 싶었습니다. 제 몸이 다가오는 새로운 변화에 적응할 수 있도록 말이죠. 네, 어떤 재난도 없어야 합니다. 그래서 내 수면 패턴은 점점 좋아졌다. 아침에 오후 9번, 저녁에 오후 9번 산책을 하고 헬스클럽에 가서 가벼운 운동과 스트레칭을 했던 것을 기억한다. 아무것도 아니죠. 과학적으로 말하자면 여러분은 헬스장 프로그램을 만들거나 이런 것들을 알고 있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헬스장에서 1시간 정도 일을 하고 돌아와서 10시 30분이나 11시에 잠자리에 들어요. 하지만 진실은 재앙이 닥쳤다는 것이고 나는 크게 발전했다. 알다시피 내 몸은 리듬을 타고 있다. 아마 내 몸은 아닐 것이다. 나는 리듬을 타고 있지 않다. 그래서 코치는 정말 열심히 노력했고 운동선수들은 약간 마지못해 따라다녔고 21일에 나는 안전뱅이 저울에 섰다. 그래서 그 전날 20일이었던 것 같아요. 산책을 3번 했습니다. 숫자를 봤기 때문이죠. 비디오 뒤에 이 표를 보여드리죠. 다음 장에서는 나의 체중이 어떻게 감소했는지, 나의 지방량 등에 대해 다룬다. 그래서 저는 이것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이 단계에서는 이것을 보세요. 나는 기분이 좋다. 아드레날린을 자극하고 싶을 뿐이다. 나는 충격을 더하고 싶다. 그래서 저는 사실 조금 더 내려가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남은 일수가 점점 줄어들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저는 이것이 제가 하고 있는 놀라운 계획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활동 수준을 클릭하겠습니다. 그래서 나는 3번 산책을 갔는데 오직 이번 한 번뿐이었다. 그리고 다음 날 아침에 다시 산책을 갔다. 나는 온천과 사우나에 갔다. 내가 온천과 사우나에 가곤 했다고 말했나? 하지만 아니요. 일주일에 2~3번은 하는 것 같아요. 하지만 지금은 거의 매일 해요. 사우나에 가면 땀이 나서 체중을 줄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것이든 끌어들여 무게를 줄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68.3이라는 숫자이거나 제 머릿속에서 생각했던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관상과 이 모든 것에 대해 이야기했던 것을 기억합니다. 저는 그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흥미롭습니다. 하지만 저는 산책을 3번 했습니다. 그날 3번 걸었고 다음날 아침에 산책, 스파, 사우나, 집에 가서 제 일상적인 일을 하고 체중을 재러 갔더니 1.1kg이 빠졌어요. 정말 멋져요. 나는 그다지 놀라지 않았다. 왜냐하면 이런 일이 나에게 몇 번 일어났기 때문이다. 너도 알다시피 가끔은 네가 실제로 그 숫자에 도달할 때를 줄이려고 할 때 일어난다. 하지만 저에게는 정말 좋은 일이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시간을 좀 벌었기 때문이죠. 제가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볼 수 있었으니까요. 정말 좋은 일이었죠. 그래서 사무실에 가는 것이 정말 기뻤는데 갑자기 집중이 잘 안 된다는 생각이 들었다. 있잖아, 내가 보고서를 쓰거나 그냥 뭔가를 봐야 하는 것처럼 말이야. 하지만 난 흥미가 없어. 약간 흥분되고 느린 것 같아. 잊을 수가 없어. 나는 그 기분을 알기 때문에 나의 뇌에 충분한 영양분이 공급되지 않았다. 알다시피 내가 나를 언급했던 것을 기억하고 나는 과거에 몇 번 금식을 했었고 그 모든 날들 나는 무엇을 할 것인가. 그래서 나는 알았어. 천천히 알아차리면 된다고 말했어. 앞으로 36시간 동안 나는 밥을 먹어야 한다. 나의 작은 식사, 비록 작은 식사이지만 식사이기도 하다. 그래서 이것은 심리적인 도움과 같습니다. 우리는 괜찮을 것입니다. 하지만 솔직히 말해서 여러분, 저는 별로 기분이 좋지 않아요. 나의 몸은 나의 대뇌에 반응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가끔 술을 너무 많이 마시면 뇌가 뭔가를 하고 싶은데 몸이 반응하지 않는 단계가 있는 것처럼 말이죠. 그래서 저는 약간 그런 것 같아요. 내가 정말 효율적으로 일할 수 없다고 느끼는 곳이 어딘지 알아? 나는 여전히 무엇이든 생각하고 할 수 있지만 효율적으로 일을 할 수 없고 상황이 나아지지 않았다. 그래서 냉장고에 가서 열었는데 코코넛 주스가 보이더군요. 그래서 제가 말했죠. 아, 네, 코코넛 주스를 먹읍시다. 코코넛 주스는 미네랄과 소금 같은 것을 함유하고 있기 때문이죠. 마치 전해질 같죠. 아시죠? 뇌에 도움이 되겠지만 제 생각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이런 암시가 있어요. 조심하세요. 이것들은 가공식품으로 설탕을 함유하고 있다. 죄송합니다. 여러분, 제가 가장 피하고 싶은 것 중 하나는 제가 언급했나요? 그래서 제가 시작한 이후로 저는 설탕이나 설탕을 완전히 끊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어떤 다이어트에도 효과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설탕이나 설탕을 포함한 어떤 것도 말이죠. 나는 2월 10일 첫날부터 그것이 없다고 생각한다. 이제 냉장고로 돌아가세요. 그래서 코코넛 주스 이런 암시가 있어요. 이것은 자유사탕이라고 불린다. 하지만 지금 저는 저와 함께 기교를 부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저는 지금 이런 단계에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나는 한 모금 마셨고 기분이 아주 좋았다. 아주 달콤해요. 그것은 달콤하고 천국처럼 느껴진다. 그리고 뇌에서 도파민 트리거가 일어나는 일련의 사건들을 일으킵니다. 나는 알고 싶다. 나는 더 많이 하고 싶다. 내 뇌는 멈추라고 말하고 있어. 멈추라고. 뭘 하고 있니? 설탕이 들어가려고 한다. 이것은 인슐린의 생성을 유발할 것이고 이것은 당신의 체내의 지방을 증가시켜 체중을 증가시킬 것이다. 하지만 또 다른 목소리는 한 잔 더 마시자고 합니다. 여러분의 뇌에 좋죠. 너는 더 나빠지고 싶지 않다. 목소리는 더 커진다. 다른 하나는 인슐린을 유발하는 것을 멈춘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일어날 모든 일들에 대해 여러분은 체중 감소가 점점 줄어드는 것을 부정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점점 더 많은 양의 술을 마시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저는 한 병을 다 마셨습니다. 그것은 1리터 코코넛 밀크 한 병이었다. 이제 코코넛 주스는 조금 아시다시피 해서 어떤 감정이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 중 누가 이런 감각을 가졌는지 모르겠습니다. 젊었을 때는 그러지 않았죠. 너도 알다시피 너희 아빠 차를 몰다가 어딘가에서 부셔버렸어. 너희 아빠는 당분간은 모를 거야. 하지만 너도 알겠지. 이것은 같은 일이다. 나는 코코넛 주스를 마셨다. 나는 그것이 이런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 언젠지는 모르겠지만 나는 도망갈 곳이 없었기 때문에 나의 하루를 계속하고 나는 확실히 더 좋아졌다.
나는 확실히 더 좋아졌고 생각하기 시작했으며 내가 하고 있는 일을 할 수 있게 되었고 모든 것이 괜찮아졌다. 하지만 내 마음 깊은 곳에는 그런 암시가 있다. 그래서 다음 날 아침 저도 오늘 같은 날 코코넛 주스를 마셨고 다른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관례가 정해졌고 알다시피 나는 그것을 견디기 위해 모든 것을 할 것이다. 나는 어떤 것도 놓치지 않을 것이다. 비록 비바람이 거침이 없다 하더라도 나는 산책, 체육관, 사우나, 스파 등을 갈 것이다. 그래서 이것은 변하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다음 날 아침에는 변하지 않습니다. 아침에는 같은 일을 하고 약간의 사우나를 합니다. 제가 어제 한 일로 인해 마음속 깊이 살이 찌게 된다는 것을 압니다. 나는 땀을 뻘뻘 흘리고 싶다. 하지만 당신은 이렇게 많은 사우나를 할 수 있습니다. 너는 하루 종일 거기에 있을 수 없다. 다시 저울로 돌아가서 어제보다 800g을 더 넣었으니 다시 가져다 드리죠. 그래서 어젠 2월 21일에 1.1kg이 빠졌어요. 그래서 2월 22일에 1.1kg을 더 늘렸고 800g을 더 늘렸다. 그래서 1.9kg인 것 같아요. 거의 2kg인 것 같아요. 그래, 나는 좀 슬프지만 그렇지 않아. 나는 실망하거나 환멸을 느끼지 않았다. 왜냐하면 나는 그것을 약간 예견했기 때문이다. 나는 그것을 약간 예견하고 스스로에게 말했다. 글쎄, 내가 이 임무에서 성공해야 한다면은 무엇인가가 바뀌어야 한다. 얘들아, 그게 바로 내가 내 영양에 신경을 써야 하는 이유야. 내 뇌가 떨어졌다고 생각하지 않고 나를 놀리기 시작하게끔. 그리고 나서 우리는 길을 잃었다. 이것이 바로 제가 인공지능을 구원하도록 한 것입니다. 말 그대로. 그래서 그 다음 과제는 어떤 영양을 섭취하느냐가 될 것입니다. 알다시피 이것은 필요한 단백질, 미량 원소, 미네랄 등을 공급할 것입니다. 하지만 저에게 많은 양의 칼로리를 주지는 않습니다. 이 칼로리는 지방과 같은 것으로 바뀝니다. 나는 계속 체중을 늘릴 것이다. 그래서 나는 그것을 매우 잘 알고 있었다. 나는 내 식기실을 살펴보고 냉장고를 살펴보았다. 그 안에는 많은 것들이 있었다. 하지만 저는 11개나 12개의 항목으로 목록을 작성했습니다. 제 생각에는 건강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인공지능에게 그것을 던지고 이봐, 이 모든 항목의 목록을 작성해 달라고 말했습니다. 영양 칼로리 값과 같은 모든 항목의 목록을 작성해 주세요. 지금 이 단계에서는 제가 당신에게 조금 뒤로 물러나도록 하겠습니다. 한 걸음 뒤로 물러나도록 하겠습니다. 너도 알다시피 나는 체육관에 가서 그런 일들을 해왔다. 내가 이 연구를 하면서 갑자기 금식이 결코 권장되는 다이어트 방법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다. 나는 금식을 하지 않았지만 사실 그것은 금식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근육을 잃었기 때문이죠. 글쎄, 전혀 모르는 일이 아니라 내가 상상도 못했던 일이야. 나는 그런 일이 발생하고 싶지 않다. 나는 월말에 가죽과 뼈만 있고 근육도 없고 가벼운 몸만 있는 비틀거리는 식물인간처럼 되고 싶지 않다. 그것은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다. 왜냐하면 나는 여전히 내 근육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근육은 나의 활동에 필요하고 나의 회복에 필요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근육이 중요하기 때문에 헬스장에 가서 웨이트 트레이닝을 하는 것은 상의할 여지가 없다. 다른 한편으로는 내가 이 무게를 줄이고 싶다는 걸 알잖아. 나는 칼로리 같은 것을 섭취할 수 없는 임무가 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은 대조적인 욕구 같으며 어떤 면에서는 서로 배타적이다. 제 조수 인공지능이 할 일은 방법을 찾는 것입니다. 그럼 곧 이 책상을 보게 될 겁니다. 기본적으로 우리가 하고자 하는 것은 어떤 음식이 단백질이 가장 높고 열량이 가장 낮은지를 알아내는 것이다. 음식이 좀 있으면 11가지 재료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인공지능에게 단백질 열량 비율을 최고로 높일 수 있는 방법을 찾아달라고 부탁했고 그래프를 만들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이 화면에서 볼 수 있는 표입니다. 이제 위부터 아래까지 분류되었습니다. AI가 제게 제공한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달걀을 먹기로 결정했습니다. 57g, 57칼로리 또는 7, 8g의 단백질을 먹기로 했습니다. 이 단계에서는 나는 왜 그런지 모르기 때문에 채식주의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한다. 나는 채식으로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너도 알다시피 내가 만났지만 나는 고기를 먹고 나는 고기를 좋아하지만 나는 그것이 가능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렇게 하자. 이것이 제가 하고 있는 일이고 결국 인공지능을 통해 더 많은 연구를 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자, 여러분 제가 왜 그리고 어떻게 인공지능을 사용하는지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인공지능을 사용하여 저로부터 무언가를 파헤치고 요약하고 표로 만들고 정보를 정리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이 모든 일에 시간을 할애할 충분한 시간이나 인내심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는 과학 논문을 찾아내기 위해 연구를 할 것이다. 배고플 때 근육을 관리하는 방법 같은 것들 말이죠. 내가 배운 것은 근육을 단련하는 것보다 근육을 너무 많이 단련해서 질량을 늘리면 무게가 늘어난다는 것이다. 나는 실제로 나의 반복 횟수를 늘릴 수 있다. 그래서 제가 헬스클럽에 가면 아시다시피 첫날처럼 3번, 둘째 날엔 4번을 하는 것이 아니라 무게가 실리고 근육이 커지고 성장합니다. 내가 시작한 것은 반복 횟수를 늘리는 것이었기 때문에 같은 무게를 반복할 것이다. 그래서 저는 3번 하지 않고 4번 할 것입니다. 저는 제 능력의 80%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 제가 중량 세트를 만들 수 있다면 아시다시피 7번 반복하면 5시에 멈출 것입니다. 그게 내가 체육관에 다니는 80% 원칙이다. 저는 대부분 아시다시피 무게 측정기를 할 수 있습니다. 너는 너의 밧줄, 너의 햄스트링, 너의 상체의 다른 것들을 좋아하지 않는다. 하지만 나는 그것을 80%의 규칙으로 삼아 나의 80%의 능력으로 멈출 것이다. 이렇게 하면 살이 찌지 않고 근육을 유지할 수 있다. 그러는 동안 저는 고단백질이나 단백질 함량은 높지 않지만 단백질 편향적인 음식을 먹었습니다. 왜냐하면 근육이 성장하거나 그곳에 머물기 위해서는 아미노산이 필요하기 때문이죠. 그게 회복에 도움이 된다는 것을 아시죠? 그럼 우리를 살리는 영양과 인공지능은 어떨까요? 그래서 저는 지금 이것을 평화의 시대라고 부릅니다. 다시 시작됩니다. 마지막 장의 작은 재앙 이후 우리는 우리가 하고 있는 모든 것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중 몇몇은 내가 아무 갈망도 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되어 기뻐할 것입니다. 솔직히 2월 10일부터는 아무 갈망도 없다. 너도 알다시피 내 앞에 크루아상, 케이크, 초콜릿, 페이스트리, 소시지 롤 등 어떤 것도 있어도 나는 갈망하지 않는다. 나는 갈망을 느끼지 못했다. 그래서 나는 2월 10일부터 어떤 변화가 일어났다고 생각한다. 이런 것들은 별로 중요하지 않다. 왜냐하면 나는 내 목표와 목적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아니, 내가 여기에 목적이 있다고 더 말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다. 그런 것들은 그저 중요하지 않은 것들일 뿐. 그래서 전혀 중요하지 않다. 하지만 내가 계속 하는 것 중 하나는 커피였다. 그래서 근데 모랭형 8잔에서 10잔의 커피를 마십니다. 라떼나 인스턴트 커피 같은 거요. 하지만 내가 한 일은 2월 10일부터였고 그날 남은 시간에는 하루에 한 번 이상 먹지 않았다. 나는 아침에 커피 한 잔, 오후쯤에 커피 한 잔, 잠들기 전에 커피 한 잔을 마신다. 그래, 네가 웃을 줄 알지만 난 보통 자기 전에 커피를 마셔. 가끔씩 내가 커피를 마시지 않으면 잠을 못 잔다. 이상하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다. 어쨌든 내 커피는 내가 만들었어. 커피는 기억에 두면 나는 흰 커피가 있어. 그래서 우유가 있어.
하지만 나는 너의 표준 우유를 넣을 거야. 그래서 전지나 이런 것들은 없어. 나는 그것을 미백하기 위해 뜨거운 물과 인스턴트 커피, 그리고 약간의 우유를 사용할 것이다. 그게 다야. 하지만 나는 그 커피를 마시고 싶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래서 이제 내가 밤에 그것을 들고 있을 때 나는 그것을 나와 너의 손에 쥐고 있을 것이다. 마치 그것이 나의 가장 소중한 이로움이자 내 인생의 마지막 이로움인 것 같다. 나는 손으로 그 컵을 안아서 따뜻함을 느끼고 한입 한입 음미할 것이다. 이거는 제가 매우 흥미롭게 생각하는 것이라서 제가 공유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단계에서 일어난 또 다른 일은 추위에 대한 나의 저항력이 상당히 강해졌다는 것이다. 내가 뭐라고 말해야 하지? 좋아요. 제가 산책하러 가곤 했을 때 1월처럼 제가 보통 사람처럼 바람이 조금 불면 저는 재킷을 입습니다. 마치 여러분이 옷을 덮고 여러 겹의 옷을 입고 추운 날씨에 외출하는 것처럼 말이죠. 2월 10일부터 나는 기본적으로 저녁에 체육관에 가는 것을 좋아하고 체육관에 가기 전에 두 번째 산책을 한다. 그래서 나는 산책 후에 바로 체육관에 가서 몸을 풀었다. 걷다. 나는 아주 얇은 티셔츠를 가질 것이다. 이것은 뭐 안다마 방기리의 티셔츠로 땀이 없는 것처럼 매우 간단한 재질이다. 이것이 내가 입고 있는 모든 옷이다. 춥든 차가우든 정상이든 따뜻하든 나는 그렇게 춥다고 느끼지 않는다. 나는 그것이 좋은 일인지 나쁜 일인지 모르지만 그것은 나를 괴롭히지 않는다. 나는 그것 없이 그것을 관리할 수 있다. 이것은 발생한 또 다른 일이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저는 헬스장에서 80% 법칙을 따릅니다. 하지만 지금 상황은 이렇습니다. 자동차 운전이라고 쓰시는 분들 중 몇몇은 아시겠지만 과거에 우리가 계량기에 기어 전동 자동차를 장착했을 때 여러분은 속도계를 가지고 있었고 그 다음에 여러분은 분당 회전수를 알려주는 타코미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블루존, 그린존, 레드존 같은 다양한 영역들이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빨간색 영역으로 달리면 엔진이 손상될 수 있기 때문에 가급적 달리지 마세요.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내가 설명한 이유는 내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네가 알아야 하기 때문이다. 나는 네가 이 개념을 좀 느껴봤으면 좋겠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숯불 그릴에서 고기를 굽는데 특히 알다시피 숯불 그릴은 가스 위에서처럼 쉽게 온도를 조절할 수 없기 때문에 더욱 도전적이다. 고기를 요리할 때 아주 가느다란 실이 있는데 이 실 전에는 고기가 즙이 많고 건조하고 딱딱해지기 전에 뼈의 질감과 부드러움에서 떨어져 나가는데 거기까지 가고 싶지 않죠? 여기가 빨간색입니다. 나는 그것을 레드존이라고 부른다. 여러분요, 우리는 레드존에 도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모든 것이 이제 미션 크리티컬한 계획처럼 진행되고 있다. 우리는 진보하고 있다. 저는 실제로 스프레드시트를 만들었습니다. 나는 네가 스크린에서 볼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저는 아침에 일어나서 제 몸무게를 측정하고 그 숫자를 입력합니다. 여기서는 남은 일수와 내가 감량해야 할 몸무게에 따라 다음 날과 세 번째 날의 몸무게가 어느 정도여야 하는지 그리고 내가 어떻게 목표를 달성할 것인지를 알려준다. 6873. 이것은 결혼식 전에 당신은 할 일이 수백 수천 개라는 것을 알고 있지만 당신은 당신의 하루를 알고 당신은 당신의 날들을 알고 당신은 당신의 계획을 계속 조정하고 당신은 얼마나 많이 이미 완료되었는지 무엇을 완료하지 못했는지 그리고 그 과정을 가속화하기 위하여 누가 무엇을 할 것인지를 말하고 당신은 그날의 여기에 도착할 것이다. 아주 비슷합니다. 내가 관상이라고 말했던 것을 기억해. 나는 다시 한번 말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 시점에서 나는 적어도 이틀에 한 번씩은 생각을 해보는 것이지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이 단계에서 나는 저울에 서서 모니터를 내려다보고 마법 같은 16883을 보는 것을 아주 분명하게 상상할 수 있었던 것을 기억한다. 나는 그 뒤에 과학이 있다는 것을 알지만 어쨌든 그것은 내게 매우 진실한 수치가 되었다. 나는 그것이 일어날 것을 예견할 수 있다. 2월 26일이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도표와 자료에 따르면 나는 여전히 매일 1.1kg을 감량하고 있다. 그것은 매우 어려운 문제이다. 매우 어려운 문제이다. 기억해, 나는 이미 많이 먹었고 운동도 했거든. 저는 걱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걱정하지 않습니다. 그동안 저는 보통 2점이나 일주일에 한 번씩 혈압과 심전도를 보고 있습니다. 나는 심전도를 어떻게 해석해야 할지 모르지만 이 흥미로운 시기에 이런 자료를 갖는 것이 좋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 나는 잠을 잘 잤다. 모든 것이 괜찮다. 내가 말하고 싶은 것은 내가 최선을 다했다는 것이다. 요한. 그래서 1.1kg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내가 더 이상 할 수 있는 일이 없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일이 바빠졌어요. 있잖아, 삶이 계속되는 거랑 같은 거. 26일로 기억합니다. 목요일이었나 봐요. 화요일이었나 봐요. 기억이 안 나네요. 일이 매우 바쁘고 미쳐갔는데 내가 기억하는 것은 저녁에 헬스장을 산책하고 헬스기구를 다닌 후에 내 헬스장에 도착하는 것이었다. 그리고 나서 나는 무언가를 깨달았다. 그날 나는 저녁을 먹지 않았다. 나는 잠시 멈추었다. 나는 스스로에게 말했다. 괜찮다. 계속하자. 얘들아, 여기 있는 일에 주의해라. 나는 기분이 나쁘지 않다. 나는 감각이 없다. 기분이 아주 좋아요. 좋아요. 나의 몸은 불평이 없다. 저는 매우 기분이 좋습니다. 제가 앞서 비디오에서 말했듯이 저는 금식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이제 모든 사람의 몸이 다르게 반응합니다. 앞으로 나아가기 전에 정말 여러분은 화면에서 면책 조항을 보았습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제가 하고 있는 일을 하지 말아주세요. 또는 당신이 하고 싶다면 의료감독이나 적당한 자격을 갖춘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 하세요. 자, 이제 제 임무를 다 마쳤으니 금식으로 돌아가겠습니다. 그래서 당신이 나를 위해 이것을 할 때 내 몸은 내가 첫 24시간 동안 아무것도 먹지 않을 때 매우 심한 두통을 느낀다고 반응한다. 만약 10이 내가 죽었다고 생각하는 문턱이라면 나는 죽게 될 것이고 하나는 그래, 그냥 가벼운 두통일 뿐이야. 나는 대략 6시부터 역없이까지, 심지어 8시까지, 가끔 나는 다시는 금식하지 않겠다고 말한다. 하지만 일단 다음 날에 가면 그것은 더 좋은 셋째 날이다. 넌 너무 완벽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는 모르겠지만 3일째 되는 날은 단식을 시작하기 전날보다 기분이 더 좋아진다. 그래서 제가 왜 말씀드리고 싶은가요? 저는 거의 24시간 동안 아무것도 먹지 못했어요. 저는 미친 듯한 증상을 느끼지 못했어요. 나는 나 자신에게 말했다. 좋아, 아마 내일도 계속 그렇게 할 거야. 내 몸이 불평하지 않는다면 나는 계속할 것이다. 이제 여기에 주의하세요. 내가 불평한다고 말할 때 불평은 어지럽고 인지력을 잃고 졸리는 것을 의미한다. 코코넛 주스 사건을 기억하는 증상들을 아세요? 내가 말한 것이 바로 이것이다. 이것이 불평이다. 다만 배에서 꼬르륵 소리가 나는 것 같은 것은 실제로 일어나지 않으며 지금 이 도전의 마지막 단계에서는 일어나지 않는다. 그것은 역사이기 때문에 나는 지금 계속할 것이다. 나의 이전 장에서 내가 레드존에 대해 이야기했던 것을 기억한다.
왜 레드존인가? 그래서 이것은 내가 지금까지 해본 적이 없는 것이다. 나는 금식을 했지만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나는 한 덩어리 같다. 하지만 들어봐. 난 아침에 5.9번 산책을 하고 그 다음엔 스파를 하고 사우나를 하고 그 다음엔 내 일상적인 일을 하고 지금은 아무것도 먹지 않을 수도 있어. 그래서 나는 2월 26일이 지났고 지금은 아무것도 먹지 않는다. 그리고 나서 나는 산책을 하고 나서 짐을 찾으러 갈 것이다. 하루는 유산소 운동을 하고 다른 날은 웨이트 트레이닝을 하고 집에 가서 잠을 잔다. 나는 전에 그렇게 해본 적이 없다. 나는 전혀 걱정하지 않는다. 혹은 너도 알다시피 나는 매우 놀랐다. 나는 나 자신이나 다른 사람이 이 일을 하기 전에 들어본 적이 없다. 하지만 미친 것은 내 몸이 불평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제 불평이라는 단어를 기억하세요. 제가 전에 설명했던 불평이라는 단어를 기억하세요. 제가 정말로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또 다른 독특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사실 아주 오래 후에 아마도 마지막 날에 아마도 이렇게 제 몸이 아주 민감한 실험실 기구처럼 변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내 몸의 모든 감각이 증폭될 수 있다는 뜻이다.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예를 들어 이 아침에 커피를 처음 마셨을 때 마치 큰 강당에서 가슴이 두근거리고 더 빨라지고 더 뛰는 소리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너도 알다시피 내가 느낄 수 있는 것처럼 내가 체육관에 있을 때 젖산이 축적되고 있었고 실제로 통증에 대한 정의가 더 명확해져서 통증의 수준을 느낄 수 있었다. 그래서 나는 정말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몰랐다. 그래서 밖에서 추위에 떨면 소름이 돋는 것처럼 머리카락이 올라가는 것을 느낄 수 있다. 나는 그것이 이상하다는 것을 알고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모르지만 너의 몸은 너무 예민해졌다. 여러분의 몸에서 일어나는 아주 작거나 사소한 모든 생리적 사건들이 아주 크게 일어납니다. 너는 그들과 모든 것을 듣기 시작했다. 지금 나는 너에게 이 일들을 말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이것은 매우 중요하기 때문이다. 지금 나는 한 단계에 있다. 나는 계획이 없다. 글쎄, 사실 내가 이미 했던 많은 것들을 할 계획이 없다. 그러나 우리는 금식을 하고 있으며 노르망디 상륙작전의 날이 오기 전에 다음 장에서 또 다른 휴식을 취할 것이다. 너는 놓치고 싶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지금 홈런을 쳤기 때문에 2월 27일에 나는 응했다. 내가 내려가려면 2.6kg이 더 필요했던 것으로 기억한다. 곧 노르망디 상륙작전의 날이 다가온다. 2월 29일을 기억하시나요? 나는 단지 내가 이 계획을 계속 고수할 것이라고 나 자신에게 말했다. 우리는 무슨 일이 일어날지 보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내가 본 바로는 내가 한 모든 일이 옳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2월 28일에는 어떤 일이 일어날까? 나는 안전뱅이 저울에 서 있다. 나는 적어도 800g은 감량할 수 있기를 바란다. 왜냐하면 나는 아무것도 먹지 않았기 때문이다. 저는 매일 하는 모든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술적으로 제가 살을 뺐다면 여기서 다시 빼야 합니다. 아무것도 바뀌지 않았기 때문이죠. 무슨 일이 일어날지 추측해 보세요. 나는 체중이 100g 늘었다. 나는 실망하지 않았다. 나는 매우 혼란스럽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이 정교한 과학 분야에서 게임을 할 때 이런 비정상적인 일들을 시도하면 체중이 급격히 빠질 수 있습니다. 매일 이것은 거의 시합에서 마지막 몇 초 동안 무엇을 하고 무엇을 얻고 무엇을 잃는 것과 같다. 나는 매우 혼란스러웠다. 매우 혼란스러웠다. 제가 근육량, 지방량은 줄어들고 근육량은 올라가고 있는 다른 변수들을
타격하고 있기 때문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 기간 동안 근육이 4.4% 증가하고 지방이 3.8% 정도 감소한 것을 보았다고 생각한다. 저는 생각했습니다. 그게 판매였을까요? 예를 들어 나는 지방이 1kg이나 빠졌지만 실제로는 근육이 근데 100g이나 늘었기 때문에 내 순체중은 600g밖에 안 된다. 이런 건가요? 누가 날 설명해 줄 수 있는지 모르겠어? 모르겠어요. 하지만 그게 내가 하고 있는 어떤 것도 바꾸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나는 시스템을 따르고 있고 계속하고 싶다. 여러분, 지금부터 노르망디 상륙작전의 날이니 허리띠를 졸라매세요. 그날은 2월 29일이 되었다. 제가 계속 진행하기 전에 제가 며칠 동안 여러분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몇몇의 숫자를 정확하게 보고 오늘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실제로 구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월 27일을 기억한다면 70분 꿀을 기다렸기 때문에 약 3kg을 더 감량해야 한다. 28일에 1.1km를 몇 번 뛰었기 때문에 적어도 800g은 줄일 수 있을 것 같다. 하지만 실제로는 100g이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79가 아닙니다. 28일에 제가 정확히 11살이 되지 않는 한 저는 하루에 2kg을 감량해야 합니다. 불가능하다는 것을 압니다. 나는 그렇게 할 수 없다. 그래서 나는 실망하지 않았다. 나는 단지 약간 기분이 나빴다. 하지만 그것은 사실입니다. 우리는 전날처럼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지켜보았다. 우리는 한 박자를 건너뛰지 않을 것이다. 기억하세요. 29일이에요. 만약 내가 저녁을 먹지 않는다면 그것은 내가 금식한 지 4일째가 될 것이다. 그래서 저는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보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 일이 바로 이렇다. 그래서 29일 아침에는 아침 산책을 하고 사우나에 가서 사우나에서 좀 더 많은 시간을 보내도록 하세요. 하지만 지금 나는 스파이 같은 일을 하기 위해 약간 힘이 떨어졌다. 집에 돌아와서 내 일상을 하고 저울을 꺼내서 욕실에서 다른 모든 판독물들이 읽히는 타일 위에 올려놓아라. 그래서 나는 수읽기에 어떤 편차도 원하지 않는다. 그 전에 나는 내가 하는 모든 일이 훌륭하다면, 내가 시스템을 잘 따른다면, 내가 근면하다면, 몰입하다면 등등 나는 단지 심리적인 승리를 원했다. 아마도 68.3이 아니라면 A6를 원합니다. 아마도 69.9를 원할 겁니다. 나는 매우 기쁠 것이다. 나는 단지 7점짜리를 원하지 않아서 나는 밟고 내려다보았다. 정확히 69.9였어요. 그래서 저는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나는 68.3을 채우지 못했기 때문에 성공하지 못했지만 나는 그것에 대해 정말로 걱정하지는 않는다. 나는 2월 9일에 783에서 2월 29일에 69.9로 떨어졌다. 나는 지금까지 그렇게 한 적이 없다. 나는 그것이 가능하다고 생각한 적이 없었지만 너도 알다시피 내가 생각했던 그대로였다.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을 하루 더 하거나 길어야 이틀만 더 한다면 나는 반드시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알겠니? 그래서 68.3이라는 숫자는 저에게 구름에 대한 갈망은 그다지 바람직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29일 이후로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어차피 29일이면 문을 닫기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여러분도 알다시피 제가 만약 다른 방식으로 무언가를 한다면 제가 이제부터 배운 것인데 실제로 그 숫자에 쉽게 도달할 수 있고 도로에서 일어나는 사고와 재난을 줄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숫자는 너도 알다시피 그 숫자는 내게 큰일이 아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나는 그것을 했다 하지 않았다. 그거 알아? 이 과정에서 많은 좋은 일들이 일어났다. 많은 좋지 않은 일들이 일어났지만 저에게도 많은 놀라움이 있었고 이것이 제가 지금 여러분과 논의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 일환으로 제가 지금까지 이야기해 온 수치를 여러분과 공유하고자 합니다. 그래프와 모든 것들 말이죠. 괜찮으시다면 화면을 꺼내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당신을 데리고 갈 수 있습니다. 내가 같은 페이지에 여러 장의 도표를 인쇄했기 때문에 이 도표는 복잡해 보인다. 이것은 2월에만 적용된다. 맨 위에 있는 것은 기본적으로 무게입니다. 다음 두 번째는 지방량이고 세 번째는 체질량 지수입니다. 여러분의 체질량 지수입니다. 아래에 네 번째 일은 물덩어리고 다섯 번째는 골량이다. 내가 이것에 대해 토론할 때는 뼈의 양을 잊어도 된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뼈의 양은 변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너는 우리의 뼈가 가벼워지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다. 만약 그들이 이렇게 한다면 나는 매우 걱정할 것이다. 마지막은 근육량이다. 그래서 저는 지방량, 근육량, 체중 등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무게에 대해 말해보세요. 2월 초 78에서 69.9kg으로 떨어지는 것을 볼 수 있다. 잘했어요. 지방도 20%, 21%로 떨어졌다. 이제 이 모든 것에서 악역들을 살펴봅시다. 이렇게 말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모두 근육을 원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근육이 근육의 75%, 물의 질량은 54%가 되었으면 합니다. 변하지 않고 그대로 두다. 하지만 내 생각엔 너희들이 조용히 다가오는 것을 볼 수 있을 것 같아.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이런 것들을 나는 많이 이해하지 못하지만 이것은 네가 보고 싶은 것이다. 2014년 내 몸무게 그래프도 여러분께 보여드리려고 공유합니다. 제가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2020년경의 숫자를 보면 저는 65.6입니다. 그래서 제 몸무게는 2020년에 80에 가까웠던 것이 65.6으로 떨어졌어요. 그래서 여러분은 이렇게 말할 겁니다. 전 예전에 그랬어요. 글쎄 꼭 그렇지는 않아. 그것은 완전히 다른 이야기이다. 그것은 기본적으로 건강식이다. 나는 설탕, 밀가루, 기름, 감자, 녹말 등을 모두 포기했다. 이것은 상식처럼 건강한 음식을 먹기 위해서는 오랜 시간이 걸린다. 나는 그것이 6개월에서 8개월의 시간이라고 생각한다. 그렇게 격렬하지는 않다. 그때 나는 체육관에 가지 않았다. 나는 걷지도 않을 것이다. 나는 단지 건강에 좋지 않은 것을 먹지 않는 것을 하고 싶었다. 이야기는 끝났다. 그래서 제가 한 일은 오른쪽 구석을 보시면 2월 9일부터 2월 29일까지 제가 한 심금을 울리는 가을입니다. 그리고 제가 여러분께 제 심박수에 대해 말씀드리죠. 왜 이것이 중요한지에 대해 말씀드리죠. 밤 심박수에 대해 말씀드리죠. 심박수는 72pm이라고 합니다. 내가 알기로는 나는 의학 전문가는 아니지만 네가 조절할 수 있는 것은 많지만 심장박동이나 네가 조절할 수 없는 것들은 많다. 보통 선수들, 엘리트 운동선수의 경우 그들의 심장박동수는 수면 상태일 수 있다. 심박수는 60 정도 되어야 한다. 전 6760이었어요. 7778도 80도 아니에요. 하지만 지난 2, 3주 동안 나는 그 숫자가 줄어드는 것을 보았다. 마지막 날은 70일, 그 전날은 70일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시작한 것을 보여드리겠습니다. 80, 77, 80 정도입니다. 이제 다음 차트로 넘어가죠. 이건 완전히 그래프인 것은 아니지만 이것에 대해 얘기해 보죠. 이건 팟캐스트를 듣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줄곧 산책을 했고 대략 2시간 정도 걸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아주 정보적이고 교육적인 팟캐스트를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거의 계산이 나왔습니다. 나는 아주 좋은 내용을 45시간 동안 들었다. 그것은 거의 졸업장 수업을 받는 것과 같다. 정말 놀라운 일이죠. 나는 많은 것을 배웠다. 나는 많은 것을 배웠다. 저는 많은 것들을 정확하게 보고 있습니다. 네, 수입이 많죠. 이것은 분명히 제가 놀랄 만한 것 중 하나입니다. 또한 내가 너에게 나의 상처 상태에 대해 이야기할 수 있게 해줘. 너도 알다시피 나는 내가 작년에 상당히 나쁜 해를 보냈고 내가 어떻게 회복하고 휴양했는지를 언급했다.
일본에서 천공 1번까지 0번의 부상을 입었죠. 모두 괜찮습니다. 도리와 완벽하죠. 제가 작년에 1살이었다면 연초에 5살이었을 때 물리치료와 회복 중이었다면 지금은 7살이나 8살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난 1달 반 동안, 지난 35일에서 40일 동안 나의 회복은 매우 현저했다. 대단해요. 내 말은 나는 이제 정말 계단을 오르내릴 수 있다는 것이다. 나는 무릎에 아무 문제 없이 1시간 이상 책상에 앉아 있을 수 있었다. 나는 허리를 굽혀 물건을 들 수 있다. 나는 이제 아주 쉽게 내 발가락을 만질 수 있다. 그래서 이것은 정말 대단합니다. 그러니까 봐봐, 내 상처는 이미 나았어. 내가 단식해서 그런가? 산책, 체육관, 사우나 덜 먹었기 때문일까요? 아니면 건강했을까요? 모르겠어요. 하지만 나는 그것을 얻었고 이제 내 혈압이 현저하게 떨어졌다는 것을 말해보겠다. 나는 더 높은 범위에 있었다. 그것은 정말로 내려왔다. 내가 정말 할 수 있는지 보자. 어떤 이유에서 이제 저는 실제로 스크린샷을 완성하지 못했지만 그냥 제 핸드폰을 보고 있었습니다. 작년 내 평균 성적은 38승 87이었다. 수축기 혈압의 평균치인 38.138이라고 부르는 것 같다. 죄송합니다. 138. 하지만 수축기 혈압은 87입니다. 작년과 올해 초였죠. 1월과 같았습니다. 1월을 기억합니다. 저는 걷고 있었습니다. 수축기압은 130이고 이왕이압은 81입니다. 내가 그 단어를 잘못 말했다면 미안해. 지난달에는 122 1.2 곱하기 81이었습니다. 제가 끝낸 날은 79분에 119점이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저는 이 모든 의학 용어를 모릅니다. 그래서 그것이 실제로 나아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제 심전도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심전도는 제가 설명할 수는 없지만 여러분께 다른 점을 보여드리고 싶은데요. 만약 어떤 의학 전문의가 이것을 보신 적이 있다면 이것이 어떤 것이 좋은 것인지 어떤 것이 나쁜 것인지 알려주세요. 자, 여러분 11월 3, 21일에 찍은 제 심전도입니다. 그리고 2024년 2월 29일자를 캡처한 사진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조금 다르게 보이죠? (15일) 2월 6일 2월 15일 2월 29일을 보여드리겠습니다. 패턴은 비슷하지만 파도는 약간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게 무엇을 의미하든 말이죠. 하지만 이제 여러분께 보여드리고 싶은 것이 있는데 바로 다음 화면을 보시게 될 것입니다. 바로 제 활동 수준입니다. 여러분은 2월에 제가 매일 목표에 도달했다는 것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사실 나의 목표는 매우 낮다. 사실 나는 하루에 몇천 걸음 정도의 목표를 세웠다. 물론 너도 알다시피 나의 도전은 완전히 다른 것이다. 그래서 나는 더 많이 할 것이다. 하지만 10월, 11월, 12월의 제 목표는 하루에 7천 걸음인 것에 비해 매일 이 목표를 달성하는 방법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대부분의 시간에 그것을 본 적이 없다. 그러니 가세요. 당신은 우리가 시작했던 곳, 우리가 있었던 곳, 모든 숫자와 물건들을 가지고 있다. 서프라이즈는 나의 방법이다. 하지만 큰 놀라움의 하나가 있습니다. 가장 큰 것, 이것이 바로 내가 다음 장에서 너에게 말하고 싶은 것이다. 나는 다시는 사탕을 먹지 않을 것이다.
나는 다시는 파스타를 먹지 않을 것이다. 나는 다시는 하루에 3번 이상 먹지 않을 것이다. 내가 텔레비전으로 뭔가를 보고 있을 때 나는 다시는 냉장고에 손을 뻗지 않을 것이다. 나는 내가 제 시간에 잘 것이라고 약속한다. 나는 술을 마시지 않겠다고 약속한다. 나는 이것을 약속했다. 나는 내가 이렇게 하지 않을 것을 약속한다. 나는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이다. 나는 과거에 모두 이렇게 했다. 성공하지 못했다. 내 평균 몸무게가 7.78kg 정도이고 75kg까지 내려가려고 한다고 말했던 것을 기억하시죠? 그게 제가 했던 일입니다. 나는 이렇게 하지 않을 것이다. 나는 이것도 저것도 먹지 않는다. 하지만 나는 아무것도 이루지 못했다. 하지만 내가 이 도전을 시작했을 때 그것들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다. 이것은 정말 놀랍다. 여러분, 이것이 저의 가장 큰 놀라움입니다. 제가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것은 의지력에 대항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제 저는 많은 사람들이 진짜 모르라는 것을 압니다. 그들은 무엇이든 할 수 있습니다. 아주 좋습니다. 하지만 나 같은 사람은 그렇게 강한 의지가 없는 사람이 많다. 그래서 저의 발견은 매우 유쾌한 놀라움이었고 제가 연습하면서 얻은 가장 큰 것이었습니다. 도전은 의지력에 대항하지 않는 또 다른 방법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거 알아? 더 놀라운 것은 내가 이 일을 시작한 바로 그날 나는 오후에 쿠키 같은 것을 씹을 수도 있었고 분명히 나는 포기할 수 없었다. 한두 개는 없을 테고 7, 8개 정도 되겠죠. 그러나 내가 그 약속을 마음속으로 진지하게 하고 동의하는 순간 나는 뒤집어졌다. 정말 이상해요. 텔레비전으로 연속극을 보고 있다가 리모컨의 버튼을 누른다고 치자. 다른 채널로 이동하면 기본적으로 스릴러 영화입니다. 둘 사이에는 관계가 없다. 완전히 다르다. 이미 일어났어. 지나고 보니 지금 나는 몸을 뒤척였다. 나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다. 나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나는 그 이면에 있는 과학은 모르지만 나는 그와 같은 갈망은 전혀 가지고 있지 않다. 나는 저절로 집중했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말하고 싶은 것은 만약 여러분이 습관 같은 것을 이루고자 한다면 제 생각이 그 습관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집중하거나 더 높은 목표를 찾는 것이라고 가정해 봅시다. 이것이 내가 이 모든 실험이나 도전으로부터 얻은 결론이다. 더 높은 목표를 찾다. 아주 간단한 예를 들겠습니다. 예를 들어 나는 내 집을 깨끗하게 유지할 필요가 있고 그것들이 있어야 할 곳에 물건을 둘 필요가 있고 이 책상을 치울 필요가 있고 벤치를 깨끗하게 유지할 필요가 있다. 네, 하지만 제가 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만약 내가 실제로 파티를 열고 나흘 후에 몇 명을 저녁 식사에 초대할 것이라고 말한다면 어떻게 될까? 내가 자동으로 할 첫 번째 일은 정리하는 것이다. 그것들은 더 이상 임무도 아니다. 나는 그것들을 임무로 생각하지도 않을 것이다. 나는 내 프로젝트에서 할 일을 나열하지 않을 수도 있다. 나는 아마도 더 높은 것들을 나열할 것이다. 알다시피 가서 이 음식을 사고 저 물건을 사고 음료수나 간식을 사라. 이런 일들이 이렇게 발생했다. 너는 내가 어디서 왔는지 안다? 그래서 나는 우리가 무언가를 이루고자 한다면 만약 우리에게 인적 자원이 없다면 우리는 사람마다 다른 더 높은 목표를 찾게 될 것이라고 믿는다. 이번에 말하자면 나의 목적은 내 개인에 대한 것이다. 내게는 매우 의미가 있다. 나는 세상과 소통할 필요가 없다. 모든 것이 질서정연하다. 제 친구들, 이것이 제가 말하고 싶은 가장 큰 놀라움과 가장 큰 메시지입니다. 더 높은 목표를 찾으면 다른 모든 것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것이다. 또한 돌아보면 나는 그 도전이 여정이었다고 생각한다. 처음에는 68.3에 매료되었지만 결국에는 그것은 무의미했다. 그곳의 매력, 다이어트, 연예계는 내게 아무런 의미가 없다. 너무 비천한 것 같다.
나는 더 큰 것을 보고 있다. 나는 많은 것을 배웠다. 나는 규칙적으로 운동하는 법, 그것이 당신의 몸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산책이 어떤 도움이 되는지, 근육질이 지방질로 바뀌는 법, 몸이 마른 질이란 무엇인지를 배웠다. 나는 단백질이 근육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영양분이 당신의 뇌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이해한다. 너도 알다시피 나는 많은 비열한 일들을 했다. 나는 내 배 위에 손을 얹어 본 적이 없다. 내 배처럼 덩어리였던 손이 이제는 아래로 평평하게 뻗어 내려갈 수 있다. 정말 많은 것들이 나왔어요. 제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것들이죠. 내가 여기서 말하는 것은 내가 평행한 현실을 만들었다는 것이다. 이봐 봐봐 2월 9일까지 내 현실은 그래 난 내 자신을 통제할 수 없어. 음식을 너무 많이 먹지 않으면 나는 나 자신을 통제할 수 없다. 이것도 하지 않고 저것도 하지 않는다. 2월 9일이나 2월 29일 이유가 아니다. 대신에 새로운 현실이 있다. 사실은 내가 그것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나는 그것을 할 수 있고 나는 그것을 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나는 이미 해냈다. 저는 두 가지 현실에서 살고 있지 않습니다. 그것이 나의 현실이고 그것이 나의 현실이다. 그래서 저는 새로운 현실을 만들었습니다. 이제 제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만약 내가 이런 현실에 필요한 무언가가 필요하다면 내 공부함에 이것이 있다. 이것은 내가 책에서 읽은 가능한 일이 아니다. 이것은 내가 겪어본 일이고 해본 적이 있고 또 잘 해낸 일이다. 얼마나 신기한가. 그럼 내가 왜 이 모든 걸 공유해야 하지? 나는 내 주위의 사람들이 모두 다이어트에 집착하는 것을 보았다. 물론 나도 그러고 싶다. 어디에나 있다. 나는 내 주변에 있는 많은 친구들이 알다시피 나는 살을 빼고 싶다고 말하는 것을 보았다. 그들 중 몇몇은 몇 년 동안 1파운드도 줄이지 않았다고 말했다. 나는 우리 주변에서 제품을 판매하고 심지어 다이어트 서비스까지 판매하는 많은 산업이 번창하는 것을 보았다. 흥미롭게도 당뇨병과 다이어트 치료제를 처방하는 의학계가 있습니다. 너는 수술을 해야 한다. 나는 그들이 모두 나쁘다는 말은 아니지만 나는 단지 당신에게 말하고 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얼마나 다이어트에 집착하고 있는지를 정확히 알고 있거나 모를 수도 있다. 하지만 나는 그것이 보기보다 그렇게 어렵지 않다는 것을 지금 알고 있다. 너도 알다시피 내가 하는 일은 극적이고 격렬하기 때문에 누구에게도 추천하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의료 감독이나 그보다 더 긴 시간, 예를 들어 6개월에서 8개월, 올바른 권고해 비슷한 일을 하면 성공할 수 있다. 결국 여러분이 원하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초점을 찾아서 여러분에게 맞는 시스템에 집중하고 그 목표를 끝까지 지켜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감사합니다. 신념이 있어야 하구나 행복해야 한다.